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풀 영상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 풀 영상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건축주학교 온라인 강의 16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사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어떠한 항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주로 이제 감리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감리비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준공 전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수업이 되겠는데요. 추가 공사비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도중에 발생 가능한 항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재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재 변경.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주와 시공자가 계약을 하죠. 시공자가 계약을 하는데 사실 시공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따게 됩니다. 공사를 계약하게 되는데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가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최소로 공사비를 줄여서 건축주에게 제출을 하고, 또 건축주는 여러 시공자의 견적서를 보고 그래도 공사비가 좀 저렴한 그런 시공자를 찾게 되는 것이 업계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사를 입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시공사가 들어오는데요. 그 차이가 뭐 2억에서 5억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도 1억에서 뭐 2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공자 입장에서는 경쟁 입찰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나 따기가 쉽진 않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들어가는 비용, 내가 꼼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시공사보다 인력이 비싸버리기 때문에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먼저 모든 금액들을 좌우지간 다 줄여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자,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자재 변경을 이렇게 은근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재는 뭐 오래된 자재고 새로운 자재가 나왔고 뭐 새로운 공법이 나왔고 이러면서 건축주에게 새롭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설계자와 건축주가 설계를 하면서 이 자재를 다 선정하죠. 자재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재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원하게 됩니까? 공사비를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자재를 변경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올라갈 거냐, 그대로냐, 내려갈 거냐,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 그 확인서를 여러분이 하나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이 자재가 변경이 됐는데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뭐 얼마 들지 않습니다, 뭐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고요. 시공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내용들을 변경해서 입찰 당시 때 아주 싸게, 아주 경쟁력 있게 들어간 이 금액을 보전을 받고 싶고 이익을 여기서 챙기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재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시공자와 추가 공사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일단 준공 내고 소송한다. 시공자 같은 경우는요, 준공 전까지 조용히 있다가 추가 공사비 합의 그런 내용 없이 조용히 있다가 준공 접수하고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죠. 자, 공사 전까지는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안 들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준공 다 내고 이렇게 비용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항목들을 보면은 인정할 부분도 있고 불인정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사 도중에 추가 항목을 여러분이 사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공자도 사인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처리하는 시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합의할 때까지 준공 접수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공 접수를 하려면 이 서류가
대략 한 50개가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에 다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시공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합의할 때까지 서류를 준비를 안 하면은 접수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서버리는 겁니다. 현장이 이렇게 서버리는 경우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쓰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쓴다. 이런 내용은 이제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감정 싸움이 생기고 공사비에 관련 내용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해놓고 현장에서 그냥 세워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힘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준공을 내놓고 소송한다. 즉 합의하면 제일 좋죠. 합의하면 제일 좋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준공 내놓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조정을 한다든가 뭐 재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만은 결국은 일단 준공 내놓고 소송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16번째까지 수업을 마쳤는데요. 이게 시공자와 다툼이 생기는 이런 항목들을 벌써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들 하나하나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이 내용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3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